어머니 이 통장이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낡고 달아빠진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게 적힌 이름 하나, 박민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 통장 속에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일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이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3,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18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집 올 때 가진 거라곤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이불 한 채와 낡은 반지꼬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철은 그때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면 돼. 남편의 말 하나 믿고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집에 와서 부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젓가락도 못 잡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열심히 할게. 너는 공부만 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그 즈음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한 방에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은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사업은 반년 만에 망했고 남편은 빚만 잔뜩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을 저는 남편 병수발과 민준이 뒷바라지를 혼자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달마다 조금씩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이건 민준이 거야. 혼자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냥 기뻤습니다. 상대는 이지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서울 사람의 대졸 직장인. 첫 만남에서 지영 씨는 반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랄까. 며느리를 맡고 처음 명절. 지영 씨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명절 음식 잘 못 만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저는 혼자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영 씨한테 같이 좀 하자고 해줄 수 없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피곤해. 좀 이해해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더 큰 문제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 민준이 부부가 아파트를 장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2천만 원만 보태줄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수중엔 그때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준이 통장에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줄 돈이었습니다. 알았어. 줄게. 그렇게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지영 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71세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틀 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시고 싶은데.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 좋은 데야. 순간 가슴에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라고 말해봐.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 두 글자가 제 삶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 저는 그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한 번도 깬 적 없는 통장. 그 통장을 민준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함께.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거야. 엄마가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만든 거야. 엄마 섭섭해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펜을 놓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그 통장을 발견한 건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안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을 펼쳤을 때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993년 3월 5만원, 1993년 4월 5만원, 어떤 달은 만원, 어떤 달은 3만원, 그 달달이 쌓인 숫자들이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잔액란에는 4,8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일 옆에 손으로 꼭꼭 눌러 쓴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이다. 그날이 바로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들어간 날 전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섭섭해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영 씨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야, 왜 울어?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지영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영 씨가 잔액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모은 거야? 응. 언제부터? 나 태어날 때부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바로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놀란 것도 반가운 것도 아닌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민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나쁜 놈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30년을 모은 걸 나는 이틀 만에 요양원 보내고. 민준아.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거 내 거야. 엄마가 준 거야. 그런데 왜 요양원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고 싶어서. 민준이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준아, 엄마는 알아. 지영이가 나 불편한 거. 너도 눈치 보이는 거. 여기가 오히려 편해. 어머니가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정원 봐. 매일 아침 산책해. 좋아. 민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은 내가 써. 그냥 써. 엄마는 여기서 잘 산다. 엄마. 대신 이것만 약속해. 뭔데? 한 달에 한 번만 와. 그것만 해줘. 민준이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매주 올게.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그 말이 칼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매주 요양원에 갔습니다. 지영 씨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두 사람을 같이 반겼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조금씩 지영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지영 씨가 혼자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민준이가 행복하면 됐어. 지영 씨는 그날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끝난 자리에 진짜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 나도 그랬어. 그래도 괜찮아.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지금도 민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끝.